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요. 우선 여름철 지금 아무래도 짧은 바지를 입으시고 특히 이제 젊으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 이제 미용도 신경을 좀 쓰시는데요. 이 하지 정맥류 때문에 이렇게 바지를 입으시거나 짧은 치마를 입으시는 것이 좀 불편한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증상들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이 너무 무거운 느낌이 나시거나 내지는 다리가 좀 쉽게 피곤해하시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다리가 많이 부으시거나 통증이 좀 있으신 경우에는 하지 정맥류를 의심하실 수가 있고요. 하지 정맥류는 낮보다는 밤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제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혈관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인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정맥혈이 제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역류하면서 혈관이 튀어나오고 이 튀어나온 혈관이 피부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하지 정맥류라는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요. 이제 이렇게 튀어나온 것으로도 진단을 할 수 있지만서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내지는 근처 한의원에서 상담을 꼭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내용은요. 그 하지 정맥류와 비슷한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는 조금 생소한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하지 정맥류도 밤에 주무실 때 아프신 경향이 있고 마찬가지로 하지 불안 증후군도 이렇게 주무시는 도중에 다리가 불편한 느낌들 때문에 이제 그런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대신에 요거 차이점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은 다리를 계속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것이 주된 증상입니다. 뭔가 다리가 불안하면서 움직이고 싶고 뭔가 안 움직이게 되면은 계속 증상이 더 심해지고 반대로 이제 다리를 움직이거나 주물러 주거나 혹은 심한 경우에는 달리거나 하는 동작들로 인해서 이 다리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에 이 질환을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낮보다 밤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 오실 수 있으니까 혹시 헷갈리시면 근처 한의원에서 상담 꼭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시청자분은 야간에 주로 종아리가 아프고 통증이 있어서 취침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을 주로 호소하고 계십니다. 특히 많이 걷고 나면 이제 종아리가 더 많이 아프시고 부종도 있고 아침이 되면 그런데 또 나아지는 증상을 보이고 있죠. 이제 이런 증상으로 봐서 가장 크게 의심할 수 있는 질병은 이제 하지정맥류로 보여집니다. 하지 정맥류는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다리 정맥에 이제 판막이 손상되면서 그 정맥 속에 혈액이 고여서 정맥이 이렇게 크게 부풀어 올라서 다리에 심한 경우에는 포도송이처럼 정맥이 도돌도돌 튀어나오는 그런 증상이 보여지는 질환입니다. 특히 이제 특징적으로 다리가 되게 좀 걷기만 하면 쪼이듯이 아프다든지 오래 걷기가 힘들고 그런 파행이라고 하는 오래 걷다가 쉬는 걷고 쉬고 걷고 쉬고를 반복하는 파행이라는 증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혹시 환자분께서 이 증상이 있다면 이제 하지정맥류를 크게 의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환자분들이 집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예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제 이런 그 증상이 있을 때는 장기간 서 계시거나 오래 이제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을 좀 피하셔야 됩니다. 장기간 서 있게 되면은 중력에 의해서 혈액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정맥 속에 혈액이 가득 차 있게 되므로 하지정맥류를 더 심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쉬거나 누워 있을 때에는 이제 다리 쪽에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서 평소보다 이게 그 심장보다 다리가 위로 올라갈 수 있게 위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다리에 고여 있는 피들이 심장 쪽으로 잘 흘러가서 다리의 부종이나 그리고 쪼이는 듯한 통증, 터질 듯한 통증들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어디가 통증이 있거나 하시면 따뜻하면 통증이 준다고 생각을 하셔서 온찜질을 많이 하는데요. 이 하지 정맥류는 특징적으로 냉찜질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좀 더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굽이 높은 신발이나 그 다음에 몸이 쪼이는 옷, 특히 복부나 허벅지 쪽이 쪼이는 옷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이 하지정맥류 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다리 쪽에 이제 스키니한 그런 옷, 스키니진이나 조이는 바지 같은 걸 많이 입게 되시면은 종아리에서 허벅지를 지나 배 쪽으로 올 때 허벅지에서 혈관이 쪼이면서 하지정맥류를 심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중 조절. 몸이 또 무겁고 비만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하지정맥류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을 좀 하시고 그걸 또 규칙적인 운동, 다리에 아프다고 해서 또 운동을 안 하시면은 오히려 얘가 또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종아리 근육을 이제 강화시켜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걷기나 등산, 조깅 같은 것들을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좀 많이 심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나 어쩔 수 없이 서서 일하는 직장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면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족욕이나 마사지, 다리 쪽에 마사지를 통해서 다리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요. 족욕을 하실 때에는 무릎 바로 아래 종아리까지 좀 깊게 담그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마사지의 경우에는 기왕 하실 때 아까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음능천이나 족삼리, 그다음에 뭐 태충이나 용천 같은 혈자리들을 같이 지압을 하시면서 마사지를 하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브릿지 자세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등을 바닥에 대고 위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이제 90도로 꺾어서 지탱을 해주는 저 사진과 같은 자세인데요. 저 상태에서 발끝으로 지지를 하고 발 뒤꿈치를 하늘로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저 운동을 함으로써 종아리의 근육이 많이 강화가 되면서 하지정맥류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도 서서 발 뒤꿈치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운동을 같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을 할 때는 이제 그 발을 쭉 뻗어서 발이라고 하고 발을 이제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시면 또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환자분은 야간 종아리 통증으로 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야간 종아리 통증의 원인은 세 가지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액순환의 문제, 가장 의심이 되시죠. 두 번째는 요추 질환으로 인한 방사통, 세 번째는 종아리 근육의 피로로 인한 근육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원장님도 보셨듯이 혈액순환의 문제, 하지정맥류로 가장 문제가 의심이 됩니다. 네, 이 하지정맥류는 이제 한방적으로 천근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아리 쪽에 이제 푸른 색의 이제 어떤 이제 근육처럼 그리고 어떤 뿌리처럼 이제 천근이 생기시는 거게 되겠죠. 그게 이제 특징적인 증상으로 하지정맥이라고 진단이 되시게 되는데요. 이 하지정맥류의 원인은 이 정맥의 환류가 잘 안 돼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맥의 환류가 안 되는 원인은 첫 번째로는 이 정맥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평활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정맥의 근육이 탄력을 잃어서일 수도 있고 또 종아리 근육이 정맥을 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종아리 근육이 약화되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시고 정맥 안에는 또 판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정맥 판막이 기능을 잃어서 그러실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원인을 한번 살펴본다면요. 네, 허리에 문제이실 수도 있어요. 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에 이제 그 통증이 호소되신다면 이제 다리 쪽으로 통증이 방사되실 수 있는 거죠. 네. 한번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시청자분도요. 종아리 쪽이 앞쪽이 아프신지 옆쪽이 아프신지 아니면 뒤쪽이 아프신지 한번 판단을 해보셔가지고요. 자, 앞쪽이나 옆쪽이 아프시다면 요추 4, 5번 쪽에 문제. 그리고 뒤쪽이 아프시다면 이제 요추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천추 1, 2번 쪽에 문제가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찾는 방법은요. 한번 옆구리를 한번 만져보세요. 옆구리를 딱 내려가시다가 이제 처음으로 만져지는 옆구리 쪽을 쭉 내려가시다가 만져지는 뼈가 있으실 거예요. 장골능이라고 하는데요. 그 라인을 따라서 허리로 쭉 들어가시면 만져지는 척추뼈가 4, 5번 사이입니다. 그쪽을 누르실 때 통증과 압통이 있으시다면요. 그리고 동시에 종아리 앞쪽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혹은 옆쪽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좀 척추 4, 5번 쪽에 문제가 있으시지 않은가. 혹은 이제
그쪽 이제 그 레벨에서 한 엄지 손가락만큼 더 내려가셔가지고 한번 만져보시면 그쪽에 통증이 있으시다. 그리고 뒤쪽으로 통증이 종아리 쪽으로 방사가 되신다라고 한다면요, 이제 천추 1, 2번의 문제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이제 진단하셔가지고 치료받으시면 되시는데요. 한방적으로도 이제 앞쪽이 문제가 되시면 위경경락을 치료받으시고, 옆쪽으로 문제가 되시면 담경경락, 그리고 뒤쪽으로 문제가 되신다면 방광경 경락을 치료받으시면요,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시고 세 번째는 보실 때는 근육의 피로로 인한 근육통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자체 통증이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다면 근육 통증이 있으시다면요, 한번 종아리를 만져보세요. 그래서 앞쪽이 이렇게 문질문질하고 근육을 이렇게 만지셨을 때 통증이 있으시다면 정경골근의 문제, 옆쪽으로 좀 문질문질하셨을 때 아프시다면 비골근의 문제, 뒤쪽으로 감싸고 있는 근육은 이제 비복근이라는 근육이 또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서 근육 자체가 아프시다. 그러시면 근육통의 문제이실 수 있으니까요, 한방적으로 근육을 치료하는 침이 있습니다. 근막 자극 침이라는 게 있으신데요. 그걸 치료받으시면 혈액순환도 증가하시고, 그리고 그 근육 자체도 뭉친 게 풀리시면서 매우 좋아지시는 거거든요. 가까운 한의원으로 가셔가지고요, 정밀하게 진단받으시고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시청자분께서는 좀 전형적인 하지 정맥류 증상으로 보입니다. 하지 정맥류는 하지에 있는 다리 쪽에 있는 정맥에 판막이 고장이 나서 심장 쪽으로 출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리 쪽에 피가 고여 있는 증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통증이 있기도 하고, 다리가 붓거나 심한 경우에는 혈관이 이렇게 넓어지고 지렁이처럼 구불거리는 이런 증상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 정맥류의 치료에 대해서 저는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지 정맥류의 한의학적 치료로는 순환이 저해되는 원인들을 제거하는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의 원인으로는 어혈로 인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어혈 같은 경우에는 이 순환이 안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방에서는 혈액이 탁해지고 엉키고 걸쭉해지는 이런 것들을 어혈이라고 합니다. 종아리에 피가 오랫동안 고여있게 되면은 이것이 뭉쳐서 혈전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개선하는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음은 한방에서 잉여의 체액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순환장애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환장애는 부종과도 연관이 있으며 이럴 경우에는 물을 빼주고 돌려주는 치료를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기울결은 긴장으로 인한 순환장애로 보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나 근육 긴장으로 인해서 기운이 정체되고 순환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럴 경우에는 긴장을 풀어주고 이완시키는 치료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허의 경우에는 기운이 처지고 딸려서 순환을 시킬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운을 끌어올리고 순환력을 개선시키는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청자분께서는 연세와 키, 몸무게를 고려했을 때 소화 기능이 썩 좋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운이 딸리고 처지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요. 이럴 때에는 이 기운을 갖다 끌어올려주고 순환을 시켜주는 이 보중익기탕과 같은 처방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어혈을 풀어주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이를테면 작약감추탕이나 당기작약산 같은 이런 처방들을 갖다가 같이 배합을 해서 쓰면 훨씬 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침 치료에는 족삼리나 승근, 승산 또는 음능천과 같은 종아리 쪽의 혈자리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골반이나 고관절, 그리고 종아리 근육의 긴장과 구축을 풀어주는 추나 치료들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붉어진 혈관에 자락을 하는 사혈요법이나 부항요법을 실시할 수도 있겠습니다.